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중국 시진핑 마음도 들썩거리나 봅니다. 일단 바이든이 종이 호랑이라는 것 알게 됐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경제 제재도 이란과 북한에 했듯이 그 나라 국민들만 고통받을 뿐 절대 권력 가진 윗대가리들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주지 못한다는 것 알고 시진핑도 대만 문제를 어떻게든 바이든이 미국 백악관 주인으로 있을 때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이 솟구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일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기밀 문서 내용이 페이스북에 공개돼 대만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입니다. 16일 대만 자유15, TVBS 등에 따르면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그넷 블라디미르 오세치킨 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이 대만 침공 시기를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은 FSB 분석가들이 작성한 기밀 보고서에는 시진핑이 올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대만 수복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을 이전에 완전히 대만을 장악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래야 시진핑 자신이 순조롭게 주석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두고 공산당 내의 거대한 권력 투쟁으로 묘사했습니다. 오세치킨 씨는 그러면서 해당 비밀문서가 공개돼 미국과 동맹국을 바짝 긴장시키며 중국과 반대 진영에 오히려 상황이 유리하게 되었다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기회는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미국에게 시진핑을 협박하고 경쟁자들과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퍼 그로제프는 이 문서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보여준 FSB 2명은 동료가 작성한 편지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제프는 그들이 이 내용 전부를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여 소위 말하는 비밀 문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주평 난징대 교수는 중국 정부가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다며 중국은 그 어떠한 군사적 충돌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 얘기는 고지곳대로 들을 수 없는 게 함정이죠. 교수는 물론 교수 할아버지가 얘기했더라도 일단 중국 사람이 하는 얘기는 신용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코 땡땡 기염부터 인정하면 귀라도 조금 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폭스뉴스에서 중국이 무력을 이용해 대만을 점령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이 러시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얼마나 종이 호랑이인지 더 확실히 확인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먹는 꼴은 결코 용납할 수 없죠. 중국과 러시아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 밖에도 뉴스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 화상연설로 감성팔이했고 이에 화답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등 8억 달러 규모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로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 중립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 연준은 금리를 마침내 0.25% 인상했습니다. 숨가쁜 하루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으로 가는 분위기고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냐 인플레 해결이냐 두 갈래길의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한식 주문과 배달은 고고출력.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식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은 이날 우크라이나 군사작전과 서방의 대러 제재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방정부 지원책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에서 키예프 인근이나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러시아군이 등장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러시아의 원칙적인 문제인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와 탈군사화 및 탈나치화 문제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탈군사화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무력화를, 탈나치화는 반러 친서방 노선을 추구하는 현 우크라이나 지도부 축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푸틴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이 사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양민 피해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유에 대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우리에겐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어떠한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았다.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지 철회, 동부 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에 대한 독립 승인 등을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미국 등과 수개월에 걸친 외교적 협상을 해왔으나 평행선을 달린 끝에 군사적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도 만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영토에서만 행동했더라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오거나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근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통제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돈바스 지역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 지역의 러시아 주민들을 억압하고 학살한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축출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향해 평화를 지키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호소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날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16분 남짓 진행한 화상연설에서 세계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평화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제는 트레이드 마크가 된 군용 티셔츠 차림으로 나서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나에겐 꿈이 있다는 연설 문구를 인용한 뒤 나에겐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의 하늘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라는 요구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것이 너무 과한 요구라면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S-300과 같은 대공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비행금지 구역 설정이나 전투기 지원이 긴장을 고조시켜 서방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 지금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한데 우리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러시아의 침공이 멈출 때까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의 모든 정치인을 제재하고 미국의 모든 기업이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며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단 한 푼의 돈도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연설 중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모습, 아이와 여성이 울부짖고 희생자들을 땅에 던지듯 매장하는 모습 등 참혹한 광경이 담긴 1분 30초가량의 동영상을 틀어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는 미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 4명의 두상을 조각한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어산을 언급하고 이는 민주주의와 독립, 자유, 배려를 상징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의 행동과 지원을 호소하는 마지막 부분은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연설했는데요. 의원들은 연설이 끝나자 기립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습니다. 연설 직전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유도로 슬라바 우크라니,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라고 외쳤습니다.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젤렌스키의 요청에 바이든도 즉각 원맨쇼로 응답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은 기다렸다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비롯해 8억 달러 규모의 대공무기와 군사장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스스로를 지키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우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여기에는 800기의 스팅어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우크라이나군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9,000개의 대전차 미사일과 7,000정의 총기류 등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공미사일이나 대전차 미사일 쏴 맞추는 것은 우크라이나 보병들에게 그냥 자살 임무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규모는 이번 주에만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체 지원은 2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게 다 미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 정치인이나 미국 국민들 모두 잊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견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죠. 네, 견 기자다운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고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준은 올해 남은 6번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시사했으며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올리고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습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낸 성명에서 현재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로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연준은 2015에서 2018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했고 마지막 인상은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부터 다시 금리를 내렸고 2020년 3월에는 코땡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줄곧 금리를 사실상 제로로 내렸던 바 있습니다. 한편 연준이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를 별도로 공개한 것을 보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9%로 예상했는데요.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 때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경우 6번 모두 인상을 예고한 셈입니다. 한편 연준의 올해 미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4%에서 2.8%로 1%포인트 이상 떨어졌고요. 물가 상승률은 직전 전망치 2.6%를 크게 상회하는 4.3%로 올렸습니다. 국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이번엔 꼭 바꿔야지. 미국 경제가 이처럼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일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